들어갑시다. YB인 박주는 7과가 맞나요? 네. 7과의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창의적인 특성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요. 가만히 있어봐. 미래인 최연이 교과서가 누구였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없었나요? 아, 수빈이가 천재 이재영이었구나. 요거는 미래인 최연이라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3과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케네스 시노즈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실렸었던 내용입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더 창의적인 특성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소주제를 보면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 양말들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가볼게요. 케네스 시노즈카라는 사람은요. 꼬맹이였었어요. 뭐 했을 때요? 갑자기 경찰이 모시고 왔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을 때는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그 나이 든 남자, 미리 얘기해야 되겠다. 지은아, 여기서 인칭 추론 조심해요. 두 명의 남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노즈카였었고, 두 번째는 나이 든 사람, 즉 할아버지예요, 민주야. 할아버지는 had been found네요. 여기도 과거 완료. 근데 수동을 더했어요. 할아버지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한 채로 발견이 되었냐면은 wandering, 돌아다니는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aimlessly하게 라고 얘기를 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aim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보통 총게임 같은 거 할 때 aim이 안 맞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aim은 목표, 목적, 타겟.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격 게임 할 때 에임 더럽게 안 맞아 라고 말하는 거는 그 목표, 총을 맞는 사람에게 조준을 할 때 그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에임이 동사도 있어요. 에임은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간단할 것 같아서요. 레슨은 덜의 느낌이고 ly는 부사의 느낌이니까 목표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나이 든 남자, 즉 할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방황한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를 정처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다니셨냐면 길거리에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방황하신 채로 돌아다니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기 시노즈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또 과거 완료 자신이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몰랐어요. 즉 그 발견이 된 길거리에 어떻게 자신이 도착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It turned out 이렇게 판명되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대요. 아이고 저런. 알츠하이머병은 뭔가요? 뇌의 질환인데요. 주관되네요. 어떤 뇌의 질환이냐면 무서워요, 세리나. 느리게 takes away 가져가는 건데 환자의 기억을 천천히 가져가게 되는 뇌의 질환이래요. 그럼 다시 말을 돌려볼까요? take away, 뺐다, 즉 소실시키다. 그러니까 없어지다. 환자의 기억이 천천히 사라지는 뇌의 질환이며 ability to think라고 얘기를 합니다. take away의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줄여서 말하면 다연아 사고 능력과 환자의 기억을 천천히 앗아가는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통 조금 쉽게 말하면은 무서운 질환이죠. 아직까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치매네요.
시노즈카의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셔갖고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리셔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Going to middle school, Kenneth. 분사구문이네요.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케네스는 종종 한 단어죠.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돌보았어요. 웬 이러했을 때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셨을 때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셨을 때 케네스는 뒤쫓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뒤쫓았어요. 왜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뒤쫓았습니다. Following his grandfather, he. 그럼 또 분사구문이네요. 뒤쫓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뒤쫓으면서 he wondered. 이제 안 해드려도 되죠?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나왔네요. if 전환도 가능하겠고요. or not이 붙으면 if or not은 안 되죠? whether or not은 되는데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해드릴 수 없을지는 혹은 자신이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궁금했대요. 더 많은 것을 혹시 해드릴 수는 없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더 많이 무엇인가 해드릴 수는 없는지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케네스의 할아버지는 was safe. 참 안전하셨거든요. 언제? he. 할아버지예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머물러 계셨을 때 자신의 방, 그러니까 이것도 재화나 할아버지의 방에 할아버지가 머무르셨을 때는 그때는 안전했었는데요.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There was no way of knowing입니다. 문제가 뭐였대요, 아연아? 어떤 방법이 없었을 때랍니다. 알 방법이 없었을 때가 문제였어요. 어디로 할아버지가 가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when? 언제? 할아버지께서 떠나셨을 때 안전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이상하고요. safety of his room 묶어서 해석할게요. 이렇게요, 은유야. 마치 형용사처럼 민준아. 안전한 할아버지의 방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안전한 방을 할아버지가 나섰을 때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that, 그것은 당위성 내포 동사네요. required that. 지난번 능률 김성곤 5가 내용이 나왔던 거죠. summon state, 동사 원형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당위성 내포 동사 요구하다, 즉 뭐뭐 해야 한다 라는 should가 생략이 된다는 거. 그래서 stayed라는 과거 동사 나오면 안 됩니다. 위에서 세 번째랑 다르죠. 그것은 요구했던 겁니다. 즉 앞에 나온 문장이겠죠.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은 요구했었는데요. 누군가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해 라는 것을 요구했었죠. 언제나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야만 해 라는 것을 요구했었던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알츠하이머병은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는 말일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One night. 네, 여기 부분이 7과의 두 번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날 밤 불꽃이, 무엇의 불꽃이냐면 예민아 희망의 불꽃이 crossed, 지나갔죠. 케네스의 정신을 지나갔다. 그게 무슨 말이지? 희망의 불꽃이 확 하고 지나갔어. 무슨 말이야?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네요. when 이러했을 때 케네스가
보았을 때 as his grandfather got up and stepped down onto the floor. 무엇을 보았냐면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step down, 발걸음을 내딛다라는 뜻이죠. 어디로요? 방바닥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았을 때 as usual, 한 단어 취급해도 돼요. 뭐 평상시대로, 평소처럼 이라는 의미거든요. 케네스가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일어나셔서 땅에 발을 대셨을 때 어떤 생각이 확 하고 생겨났습니다.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동사 원형은 strike잖아요. 생각이 나타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때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케네스에게 빡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to walk. 맞아. 걷기 위해서는 사람은 먼저 발을 디뎌야만 하잖아. 만약에 환자의 발걸음이라는 것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마치 모처럼 나무로 된 신발, 나막신 정도가 되겠죠. 나막신을 신고 걷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발소리가 매우 큰 소리를 낸다면, 즉 또각또각또각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는 깨울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돌봐주는 사람을 깨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도 깨우지 않을까? Who are sleeping nearby.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사람도 깨울 거잖아. 아니야. 이거는 실용적이지는 못해. 케네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혼자 독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요? 맞아, 걸으려면 사람은 발을 내딛어야지. 근데 환자의 발걸음이 큰 소리를 낸다면, 그래 맞아, 돌봐주는 사람은 깨울 수 있을 거야. 근데 주변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깨울 수 있잖아. 아, 이건 실용적이지 못해 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Was it possible to send some kind of signal only to the person you wanted to wake up? 가능할 수는 없을까? 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없을까? 어떤 유형의 신호를 보낼 수는 없을까? 오로지 이러한 사람에게만 신호를 보낼 수는 없을까? 어떤 사람인데?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는데 wake up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못 간대 생략됐네요. 될 정도요. 너가 깨우고 싶어 하는 그 사람만 깨울 수는 없을까?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군요. 너가 깨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신호를 전달할 수는 없을까? There must be.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센서들이 있지 않겠어? 이러한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이러한 용도에 맞는 어떤 센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신호들은 수신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신호들은 받아질 수 있을까? 케네스의 생각은 속도가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별거 아닌데 중요하다고요? 이게 조합이 될 거예요. 발걸음이 소리를 낼 수는 없을까? 아니야. 그건 안 돼. 깨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면 어떨까? 근데 그 신호는 어떻게 수신이 될 수 있지? 라는 게 합쳐질 건데요. 이거 제가 그냥 물결표만 치고 넘어갔네요. 다시 볼래요? 또요. 또 나왔잖아요. as if요. 근데 주어 없고 동사 없죠? 잘 봐봐. 잘 봐. 왜 없을까? 잘 생각해. as if 할 때 결론은 얘도 부사절 접속사잖아. 그럼 됐네. 뭐가 됐다는 거야? 채야야.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 맞잖아.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어디 갔지? 야, 같았으니까 없어졌겠지? 요거랑.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살려볼게요.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거예요. 마치 어떤 환자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환자 봤었을 때요, 성빈아. 남자 환자인지 여자 환자인지 몰라요? 그거 아무거나 써요.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해. He or she.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자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뭘까요? 가만 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거 뭔데? 가정법이잖아. 혹시 가정법 현재라는 건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시제는 아니겠고 가정법 과거로 쓰였던 거니까 다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근데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부사절 접속사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을 안 했고 요거가 똑같이 겹치니까 여기군요. 똑같이 겹치니까 생략을 시켰고 동사 원형의 ing로 만들면은 working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언제나 working이라고만 하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work do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마 가정법에서의 분사 구문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세리나 결론은 가정법 if 문장도 부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사 구문처럼 주절의 주어랑 똑같이 맞추면 좋겠는데 아마 또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 주절의 주어는 a patient steps인데요. 환자의 발걸음들인데요. 그러면 환자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럼 너는 발걸음들이 걸어 다니는 거니? 발걸음이 걸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 환자가 걸어 다니는 거니까 요 a patient를 끌어당겨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사구문처럼 보이지는 않죠? 분사구문을 활용은 하긴 했지만은 전통적인 분사구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실용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센서를 보낼 수는 없을까? 신호를 보낼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내면은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내용 갑시다. He finally came up to with a system of socks with sensors in the heels and blah blah. 요게 결론이에요. 케네스는 마침내 한 단어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떠올렸어요? 어떤 장치를 떠올렸는데요. 양말들의 잔치예요. 센서 삭스요? 네. 근데 그 양말들에는 무엇이 함께 있냐면은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양말의 장치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센서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힐. 다시 말하면 발꿈치요. 발꿈치들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 양말의 장치를 떠올렸고 스마트폰의 장치도 떠올렸는데 워킹. 이렇게 작동하는 스마트폰인가 봅니다. 무엇으로 작동하는 거래 태우나? 모니터로서 작동하는 스마트폰의 장치를 떠올렸대요. 모니터로서 작동하는 거요. 잘 생각해. 뒤에서 보여줄게요. 센서가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신호가 어떻게 수신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그게 모니터로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센서들은요, 어때야 있었대 하나하나 봐야 돼, 연지야, 일치불일치. 센서들은 이렇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주 얇을 필요가 있었었죠. enough to 부정사네요. 충분히 뭐 할 정도로 얇아야 될까요? 충분히 편안할 정도로 얇아야 돼요. On the bottom of a foot. 발의 바닥, 발바닥. 발바닥에서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얇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발바닥에 양말 신었을 때 돌멩이 하나 들어가도 되게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센서라는 것도 굉장히 얇아야 해요. 이 친구도 이런 게 있었었네요. 여러 번 시도들을 한 후에야 민주야. 무엇으로? 몇 가지 다양한 맞아요. 재료들로 시도를 해본 후에 he
ended up with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보통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그쵸? end up ing 이게 익숙하긴 하죠. 근데 얘들아 똑같이 생긴 거야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 받는 건 똑같잖아. end up ing나 end up with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상할 거야 수빈아. 그는 결국에 필름 센서가 되었어요. 이건 많이 이상하죠. 케네스가 필름 센서가 되었다. 그건 아닐 겁니다. 돌려요. 그는 결국에 필름 센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센서의 재료를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케네스는 결국에 필름 센서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필름 센서가 뭐냐면은 카메라 필름 같은 거 되게 얇거든요. 필름과 같이 얇은 센서를 마침내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필름 센서는 작동하는 건데요. 무엇으로도 작동하냐면요. 아주 작은 배터리로도 작동할 수 있는 얇은 필름 센서를 결국에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Next. 그 다음으로 he studied programming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센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부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대요. 왜요? 코딩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애플을 코딩하기 위해서, 즉 어떤 어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연구했죠. 근데 그 어플은 뭔데요?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센서가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거요. 어떤 어플을 제작해야 했었을까요? 트랜스폼, 바꿀 수 있었던 건데 스마트폰을 무엇으로? 모니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플을 코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기 두 번째 문장이 나왔었네요. 왜냐면은 센서를 통해서 채아야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신호를 보낼 거고 그 신호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뜰 거니까 그게 화면처럼 기능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보고 갑시다. 먼저 좌측에 있는 거는 케네스 씨와 할아버지고요. 양말을 보면은 여기에 센서가 지금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미세한 통제기가 있는데요. 그 발바닥이 어떤 사람이 움직이려면 발이 땅에 닿아야 한다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발이 딱 내려앉게 되면은 센서가 눌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신호가 가겠네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유닛이라고 말하니까 아마 케네스한테는 휴대폰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휴대폰으로 보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압력 센서인데 마이크로 회로에 붙어 있는 압력 센서는 어디에 박혀 있냐면 양말에 부착되어 있다. 누구의 발에 부착되어 있냐면 돌아다니는 환자의 발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환자가 침대에서 나오게 되면 그 센서는 즉시 몸의 체중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해요. 몸의 체중에서 나오는 압력을 인식하고 나서 무선으로 오디오 오버 얼러트를 보냅니다. 소리의 그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발이 땅에 닿으면은 그 체중의 압력을 감지해서 그 케어기버, 돌보는 사람에게 그 휴대폰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대요.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들이 요거 보여요. 양말에 얇은 필름이 붙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케네스 씨가 만든 거고 되게 얇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딱 밟게 되면은 발을 딛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선으로 지금 송신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바로 요거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The system Kenneth eventually created worked as it was supposed to. 야,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비동사 supposed 투부정사인데요. 먼저 하고 할게요. 구조를 잘 봐봐봐.
투부정사 맞아요. 근데 to 뒤에 동사 원형이 없어요. 왜 그렇지 서연아? 영어는 반복이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to 뒤에 동사는 바로 얘랑 같았기 때문에 생략이 됐을 거야. 그치? 가장 가까운 친구잖아요. 비동사 supposed to 부정사는 무슨 뜻입니까?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거 나쁘지 않아. 이렇게 외워도 돼, 서윤아. 근데 조금 다르게 말을 돌리자고. 예를 들어 볼까? 나는 오늘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어. 나는 오늘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뭐 해야만 해. 요런 뜻이에요. 사실 비동사 supposed to 부정사는요, 태우나 뜻이 세 가지입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뜻은 추후에 봅니다. 일단 이거 먼저 외우는데 저는 두 번째 뜻으로 가장 해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뜻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외우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다시 갈게요. 그 장치는 그게 뭐냐면 목관대 같아요. 그쵸? creat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관대 대신한 위치가 생략됐을 겁니다. 케네스가 결국에 만들었었던 그 장치는요. 작동했어요. 뭐대로 작동했었을까요? 그 장치가 작동해야만 하는 대로 마침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As it was supposed to work. 그 장치가 작동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잘 작동했어요. When his grandfather started to walk. start는 working ing도 되죠.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하셨을 때 그 센서들은요, 시그널들을 보냈어요. 신호를 누구에게 보냈는데요? 부착이 된 paired, 그 연결이 된 스마트폰에 시그널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raising an alarm, 경보 신호를 울렸던 거고요. 즉 삑삑삑 하면은 아, 할아버지께서 움직이고 계시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나 봐요. And then 그러고 나서 그 스마트폰은요, worked, 작동했습니다. 됐죠? 모니터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어떤 모니터인데요? 주관되네요. 보여주었던 모니터인데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던 모니터로서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의 센서가 부착이 된 양말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recognize가 인식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맞아요. 인정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래 고생 많았어. 그건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수동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비사. 케네스의 센서가 부착이 된 양말들은 인정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과학 축제. 아마 뭐 과학 경진대회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세리나. 과학 경진대회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는 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라고 공로를 받았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이제 케네스는 계획했습니다. 뭐 할 것을 계획했어요? 그 장치를 개선시킬 것을 계획했고요. hand it out. 여긴 대명사가 사이에만 들어가야 되죠. 동사와 부사가 붙어있는 이어 동사에서는요. 그 장치를 나눠줄 것을 계획했습니다. 아유 착해라.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환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계획했습니다. as needed. 필요한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은희야. 분사구문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필요한 대로라는 뜻인데요. 안 외워도 돼. 설마 need, 필요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돌려서 해석하라고요. 필요한 대로 알츠머의 환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그리고 그 장치를
개선시킬 것을 계획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내용까지는 다 끝냈고요.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면 되네요. 내용이 짧아서 그리고 어렵지 않아서 오늘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뭐 이 정도는 다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리처드와 케네스는 try to 부정사 뭔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draw 제발 그리드 아니고 끌어내다라는 뜻도 있고 나중에는 민주야 외워야 돼 미안해 성빈아 나중에는 재환아 민준아 도출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현아 결과를 도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끌어내다 아니야? 그냥 끌어내다로 하라고. 그게 더 쉬울 걸 아연아 결과를 도출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뜻이니까요. 리처드와 케네스는 끌어내기 위해서 애썼어요. 무엇을요? 창의적인 생각들을 얻기 위해서 애썼죠. from 뭐로부터? 관찰한 것으로부터. 그렇네 진짜. 리처드도 사자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랬죠. 케네스도 할아버지를 잘 관찰했어요. 그런 관찰로부터 창의적인 생각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병렬이네.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애썼죠. 리처드의 신중한 관찰이 나오네. 사자들의 행동을 잘 관찰했던 것은 결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리처드의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그리고 케네스의 관찰인데요. 누구를 잘 지켜봤냐면 자신의 맞네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방황하는 것.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합니다. 요거 처음 보지. 쌤, 다 여러 번 봤던 건데요. 아니. 나중에 할 거야. 이거 동명사 계열 맞죠? ing. 요건 뭘까?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익숙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중동사 계열인데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모의고사에 나올 거거든요. 케네스의 관찰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했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잘 관찰했던 것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창조로 만들어졌지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어떤 장치를 제작한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는 뭔데요? They help people with Alzheimer's.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치인데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적용시켜야 되겠네. 여러분도 관찰하신다면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을 무엇을 가지고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이 참신한 시각이라는 거 함축 의미 나올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참신한 시각 그러니까 요거요.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신다면 something great 오랜만에 나왔어요.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기억해요? 무슨 thing, 무슨 one, 무슨 body, something, nothing, somebody, nobody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우린 이걸 후치 형용사라고 했었습니다. great something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연아. 만약에 여러분이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신다면 위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자동사, 수동전환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연지야. 그럼 누가 알겠어요? What might come of it?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YBN 박준원 7과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리처드와 케네스 씨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잘 관찰했어요. 그렇죠? 사자의 행동을 관찰했든지 할아버지가 방황하는 것을 관찰했든지 근데 거기에서부터 두 번째 창의적인 생각을 잘 끌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참신한 시각. 제발 이거 신선한이라고 하지 마요. novel, 참신한, 새로운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신선한 빵은 새로 나온 빵이잖아요. 제발 신선한 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참신한 시각으로, 즉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잘 관찰해 봐봐. 누가 알겠니? 그 일이 무엇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어떤 위대한 일이 분명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네, 맞아요. 능률 양형경 교과서요. 아니네. 천재 이재용 교과서군요. 우리 서연이과하고 체학과가요. 거기 3과인가요? 거기서도 참신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바라봐서 오늘날의 인쇄기 그리고 오늘날의 식기세척기를 만들었었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신한 방식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딱 됐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공지사항 2가지만 전달합니다.